자, 오늘 할 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이 단어는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이 표층순환입니다. 표층순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류, 바다 내에서 일정한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칭하는데, 원래 해류의 종류는 두 가지,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표층해류와 심층해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층해류를 볼 건데, 이 표층해류는 바로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다. 원래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대기 대순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바다에서의 표층순환, 표층에 있는 물들이 움직임은 바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특히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 자,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 뭐 있습니까?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얼마 전에 쳤는데. 자, 뭐 있죠? 무역풍과 편서풍, 극동풍까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맞지? 그로 인한 건데. 자,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들이 바로 표층순환을, 바로 표층해류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야. 자, 바람의 방향과 이 표층해류의 방향, 표층순환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원래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원래 바람에 의한 해류의 이동은 실제로 바람 따라 이동되는 게 아닙니다. 바람 방향과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아. 원래 뒤에 배우면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배우게 될 건데, 그때 현재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하고 약간 이제 상충이 좀 틀리지, 맞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을 거야. 그건 그때 한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앞번에 대기 대순환 배울 때 대기 대순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랬어. 그때 보면 뭐 사막 분포 또는 증발량과 강수량 이들의 분포, 그리고 대기 대순환,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원래 0도에서 30도까지는 어떤 바람이 붑니까? 0에서 30도? 무역풍. 자, 무역풍은 편동풍, 동풍이잖아?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바람이 그리 불게 되면 해류 역시 그렇게 형성된다, 그 말이었죠. 그리고 30에서 60은 어떤 바람? 편서풍, 서풍이었습니다. 서에서 불어서 동으로 가는 거지. 그래, 바람이 그렇게 불게 되면 역시 해류 역시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었죠. 됐지? 자, 그러면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해류의 분포 나와 있고, 자, 이 그림이 있을 건데, 자, 이 그림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0도에서 30도는 무역풍이 분다. 그래서 이 무역풍 따라서 해류가 형성이 될 것이다. 참고로 자, 이 지역은 적도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적도 해류라 부릅니다. 북반구에 있으면 북적도 해류, 남반구에 있으면 남적도 해류.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던 물들이 자,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으로 막혀 있잖아, 맞지? 자, 대륙과 만나게 되면, 육지와 만나게 되면 현재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거지. 양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량, 대부분의 양들은 적도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됩니다. 그렇지만 많지 않은 양이지만 일부는 가운데 모이게 돼 있지. 그러면 얘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거꾸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이 지금 불고 있지만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되잖아, 맞지? 왜 그러냐면 서쪽에 많은 물들이 모여 있어. 그럼 높이가 높을까 낮을까? 높은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쪽에 해수면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기본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그런 분포를 띠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 원인은 여기를 거꾸로 가는 이 흐름을 우리가 적도 반유라고 하는데, 적도 지역에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 이거는 경사 때문에 생기는 경사류라 그래. 몰라도 돼. 어쨌거나 해수면의 경사 때문에 거꾸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왔던 애들도 역시 이 아래쪽, 자, 오른쪽이 역시 대륙들이 분포하겠죠. 남아메리카 대륙들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대륙과 부딪히게 되면 역시 양갈래로 역시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면 다시 적도 따라서 이동되게 되겠죠. 그래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따라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왔던 애들, 자, 고위도로 올라가게 될 건데 30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 지역은 편서풍이 불고 있는 거지. 그러면 바람 따라서 이제는 서에서 동으로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지. 됐지?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에서 동으로 오더라도 역시 대륙과 만나게 되면, 대륙과 부딪히게 되면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겠지. 위아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부는 저위도, 일부는 고위도로 올라간다는 거지. 자, 그런데 북반구는 이게 설명이 잘 되지만 남반구는 여러분들 남반구에 대륙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서풍대 보게 되면 여기는 대륙들이 없어. 그래서 일부는 고위도로 가는 애들도 있지만 다시 저위도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지만 상당량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지구는 둥글잖아, 맞지? 둥글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서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애들은 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남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극 주변을 돌기 때문에 남극 순환유라 부릅니다. 자, 이 남극 순환유는 어떤 바람에서 만들어진 거지? 무슨 바람? 편서풍. 그래서 얘 이름을 서풍피류란 말을 쓰기도 해. 여기서 피자가 뭐냐면 당할 피자, 피동사, 피해자. 바로 편서풍, 서풍에 의해서 당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풍피류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남극 순환유라 나오기도 하고 서풍피류라 나오기도 하고. 자, 그러면 좀 더 고위도. 자, 60에서 90급까지. 자, 이 지역은 어떤 바람 불죠? 극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고 있는데, 참고로 남극 같은 경우, 남반구는 남극 대륙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바람 불어봤자 해류가 형성될 수가 없겠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극은, 북극 주변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해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역시, 자, 반대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대부분 다 현재 오면 다시 부딪혀서 내려오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만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 보면 이 해류 전체 표층 해류 보게 되면 각 영역별로 돌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순환유란 말을 씁니다. 순환. 그러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들의 명칭이 있어.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스몰 b.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영역에 해당되잖아. 자, 스몰 b. 자, 스몰 b가 있는 곳이 위도 30도 중심이야. 위도 30도 부근을 우리가 기후대로 말하면 뭐라 불렀죠? 기후대. 아열대.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아열대 순환유라 부릅니다. 아열대 순환유. 근데 이건 북반구니까 북아열대 순환유. 자, 그럼 여러분들 E는 뭐라고 할까? 남아열대 순환유. 자, A는 뭐라 할까? 60도 부근. 그렇지, 아한대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북아한대 순환유가 되겠지. 자, C는 뭘까요? 적도 부근. 적도 부근. 기후대는 기후대. 열대였죠. 그래서 북열대 순환유, 남열대 순환유. 됐습니까? 됐지? 자, 근데 한 번만 점검을 넣어볼게. 스몰 b와 스몰 e를 보게 되면 둘 다 아열대 순환인데 스몰 b는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다. 시계 방향 돌고 있죠? 자, e는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 돌고 있지?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순환이 생긴다는 거야. 또는 대칭적으로 흐름이 생긴다는 거야. 됐나? 자, 넘어갈게. 자, 뒤에 정리할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는 아까 북아한대 A는, 자, B는 북아열대 쭉 5개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지. 참고로 남아한대는 없죠? 남극 부근에 해류가 없기 때문에.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북아열대 순환인데 북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 아까 남아열대는 반시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방향을 좀 써보면 북열대는 반시계, 남열대는 시계.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대칭되는 방향으로 순환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거. 보기에 가끔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서안 강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 G2에 또는 앞번 교육 과정에 중요시 여겼던 부분들인데 우리한테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좀 제시하고 넘어갈게. 서안 강화 현상이 뭐냐면 큰 바다, 대양에서 큰 바다 내에서 서쪽에 있는 해류의 흐름이 동쪽보다 더 강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서안 강화 현상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원인은 뭐냐면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위도가 커짐에 따라서 전향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운동방향을 휘게 만드는 힘을 말하는 거지. 참고로 이 값은 전향력은 쌓인 위도 값에 비례한다 그랬어.
뭐 어쨌거나 위도가 커지면 전향력이 커진다는 거지. 자, 이런 겁니다. 꼭 뭐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0도를 중심으로 아열대 순환이 만들어지다 칠게.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6명이서 뛰어간다 칠게. 자, 지금 적도 부근, 적도 해류죠? 6명이 뛰어가고. 그리고 여기가 이게 태평양이라면 북태평양 해류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반대로 적도 해류와 반대로 이동되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자, 적도 해류하고 북태평양 해류하고 아래쪽과 위쪽 중에 어디가 전향력이 큽니까? 위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위쪽이 전향력이 큰 거지. 아래쪽은 적도 부근은 현재 전향력이 작은 거지.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위에서 봐봐. 6명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원래 전향력은 북방면 진행방향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6명이 뛰어가고 있는데 전향력, 진행방향 오른쪽이란 말은 아래쪽이죠. 저위도 방향이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그 말이지. 맞나? 그러면 6명 뛰어가는 자꾸 막 당기는 거야. 그럼 이들이 중간중간 잡혀서 막 내려오겠지. 맞나? 그런데 이렇게 퍼져서 내려오던 애들이 다시 이제 무역풍 따라 뛰어갈 거야. 여기서 진행방향 오른쪽이란 말은 고위도 쪽 이쪽을 말하는 거지. 위쪽을 말하는 거지. 이때는 전향력 커 작아? 작아. 오른쪽 당겨도 잘 끌려나와 안 끌려나와? 안 끌려나와. 힘이 약하니까. 그럼 이들은 끝까지 다 가서 대륙과 만나서 부딪힌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맞나? 그 말은 자, 서쪽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다 모여서 올라가는 형태고 자, 동쪽 같은 경우는 쭉 퍼져서 내려오는 형태지. 맞나? 예를 들어 같은 물의 양인데 서쪽은 좁은 곳에 모여서 같이 가는 거고 동쪽은 퍼져서 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계곡물이 있는데 계곡물이 똑같은 물량이 내려올 건데 좁은 곳이 물살이 강합니까? 넓은 곳이 물살이 강합니까? 좁은 곳. 맞나?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서쪽 해류가 더 흐름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는다면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말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를 돕게 설명을 한 번 더 한 거고.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요게 자, 여러분들 이 대부분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아니. 이거 세세하게 다 외우란 말이 아니고 자, 중요한 것이 아까 아열대 순환류라고 그랬어. 특히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 더 중요하겠죠? 대서양과 태평양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 태평양이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태평양에 속해 있으니까. 맞나? 자, 그래서 이 크로시오 해류와 반대편에 있는 캘리포니아 해류.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요즘에는 확대시켜서 다 묶고 있어. 근데 같은 원리야. 같은 원리. 자, 그래서 반대편 대서양에 있는 멕시코 만류. 자, 그리고 남반구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이죠. 그래서 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하고, 자, 그리고 이쪽에 브라질 해류. 이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브라질 해류는. 자, 반대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는 한류, 차가운 물. 아까 크로시오와 대응되는 게 캘리포니아. 그리고 멕시코 만류와 대응되는 게 카나리아. 그리고 동오스트레일리아와 대응되는 게 페루. 그리고 브라질과 대응되는 게 벵겔라.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특히 북반구에 있는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크로시오, 캘리포니아, 멕시코 만류, 카나리아.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최근까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하고 페루 해류까지 명칭이 나왔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따뜻한 물인 난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같은 위도지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한류를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표층해류 특징, 난류와 한류의 특징을 정리할 건데 자, 요거 난류하고 한류하고 그리고 서한 경계류, 동한 경계류 다 엮여 있습니다. 서한 경계류가 뭐냐면 아까 대양의 서쪽에 있는 해류를 서한 경계류라고 그래요. 자, 대양의 서쪽과 동쪽 중에 어디가 더 강하다고? 서한 경계류, 이 서쪽에 있는 해류가 더 강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서한 경계류가 동한 경계류보다 더 흐름이 강합니다. 자, 정리할 건 이렇게 쭉 다 정리할 거야. 이동 방향,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까지. 여기까지 정리할게. 자, 그러면 서한 경계류부터 한번 볼게. 흐름의 폭. 참고로 서한 경계류 흐름의 폭은 좁습니다. 아까 계곡 예를 들었는데
흐름의 폭만 작지 나머지는 다 큽니다. 흐름의 깊이도 깊고 유량, 흘러가는 양도 많고. 자, 좁은 곳에 많은 양이 흘러가기 때문에 유속도 어때?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겠죠.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흐름의 폭이나 깊이나 유량이나 유속이나 여기서 폭만 작지 나머지는 다 크다라 생각하시면 돼. 폭만 작고. 자, 그리고 여기서 서한 경계류, 동한 경계류를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IL 때 순환 내에서 말하는데 서한 경계류 보게 되면 이동 방향은 참고로 저위도에서 고위도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출발해서 추운 곳으로 간다는 거지. 그리고 동한 경계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 방향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 거니까 출발하는 곳이 저위도다. 그러면 온도가 높다 낮다? 높은 거죠. 그래서 바로 수온이 높은 바로 난류를 의미한다는 것이. 그래서 서한 경계류는 난류를 의미하는 거고 동한 경계류는 고위도 추운 곳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 출발할 거니까 수온이 낮은 한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류와 한류의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볼게. 염분. 소금이 녹아있는 정도, 염류가 녹아있는 정도. 자, 소금, 차가운 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에. 그래서 난류일 때 염분이 높은 거지. 한류는 염분이 낮습니다. 자, 두 번째, 용존산소량. 기체 용해도는 수온과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어디가 높아? 한류가 크겠죠? 따뜻한 난류는 오히려 적고 한류는 더 높다. 용존산소량이 더 많다. 자, 무기염류, 영양염류. 자, 여러분들 우리 몸은 생물체는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유기물이죠. 자, 바닷속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죽어서 분해되면 무기염류가 될 거야. 근데 죽어서 분해돼서 어디로 갑니까? 가라앉아서 바닥에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바다의 바닥에 영양염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개울가에 갔는데 밑에 흙들이 있어. 그럼 내가 막 지나가다 보면 흙탕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원래 바닥에 영양염류가 많은데 바닥을 긁을 수 있는 애가 누굴까? 한류일까? 난류일까? 좀 더 무거운 애가 누굴까? 한류겠죠? 바닥을 긁는다? 그러면 떠오를 수가 있겠지. 좀 더 부유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원래 실제로는 그 바다의 특징에 따라서 영양염류의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영양염류, 무기염류는 어디가 더 많다? 한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많고 난류는 적고 아까 대표적인 예를 들었던 것 북반구의 태평양과 대서양. 자, 태평양에는 난류는 아까 있던 쿠로시오. 자, 그리고 멕시코 만류. 자, 쿠로시오와 대응되는 것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멕시코 만류와 대응되는 것이 카나리아. 자, 이 네 개가 필수적이고 남반구까지 아시면 더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요 그림은 있잖아, 맞지? 자, 뒷페이지 104페이지에 있죠? 자, 이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에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많아. 참고로 난류,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 가장 큰 줄기가 되는 것이 이제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근데 이 쿠로시오 해류가 황해 쪽으로 들어가면, 서해 쪽으로 들어가면 황해 난류라 그럽니다. 황해 난류. 그리고 동해 쪽으로 들어가면, 동해안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 이건 동해 난류가 아니라 동한 난류라 그래요. 동한 난류. 그리고 일본을 따라 흘러 올라가면, 일본을 붙어서 올라가면 이걸 스시마 난류라 그럽니다. 자, 스시마 많이 들어봤지? 그래, 어디야? 그래, 어디? 스시마성. 대마도. 자, 대마도지. 그래서 우리가 대마 난류라 하기도 합니다. 대마 난류라 하기도 해. 자, 용어 자체를 스시마라 쓰기도 하지만 대마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면 스시마, 황해, 그리고 동한. 동해 난류가 아니라 동한 난류야. 자, 한류는 자, 위에서 내려올 건데 자, 연해주 한류라고 합니다. 자, 본 흐름은 연해주 한류. 자, 또는 리만 한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리만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연해주를 씁니다.
자, 얘네 쭉. 근데 이게 우리나라 부근까지 쭉 내려오게 되면 북한 따라 흘러내려온다 해서 우리가 북한 한류라 그래요. 자, 아마 이런 과거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자, 그러면 자, 이 동해에서 위쪽에서는 한류가 내려오고 아래쪽에서는 난류가 올라온다. 그래서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난 데서 무슨 수역? 무슨 수역? 한류와 난류 만나는 것 무슨 수역? 많이 들어봤을 건데? 조경수역. 들어봤습니까? 자, 경이란 말은 경계. 그러니까 따뜻한 물 흐름과 차가운 물 흐름 서로 다른 해류가 만나는 경계라서 우리가 조경수역이라는 말 쓰는 거야. 근데 자, 조경수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류면 한류성 어종, 난류면 난류성 어종이 있겠지만 두 개가 만난다면 한류와 난류 살고 있는 다양한 어종들이 다 잡힐 수 있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봐봐. 아까 말했던 무기염류, 영양염류 있지? 이 무기염류, 영양염류가 뭐냐면 이걸 재료 삼아서 다시 유기물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이 뭡니까? 광합성이죠, 광합성. 광합성이잖아. 자, 물속에서 바다에서 광합성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식물성 플랑크톤. 그래서 무기염류, 영양염류가 풍부해지면 이거를 재료 삼아서 광합성할 거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져.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이걸 먹이 삼는 어류들이 많아지는 거지.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꼭 초록색은 아니고. 자, 그래서 다시 할게. 그래서 찬물 갖다 볼게.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 막 뒤섞이겠지? 뒤섞이면서 바다가 막 긁어버릴 거니까 밑에 있는 많은 무기염류들, 영양염류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많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모이겠죠? 이걸 먹으려고 또 어류도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좋은 어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지. 그 정리하게 되면 영양염류가 풍부하게 되고 다시 이놈을 재료로 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다시 이걸 먹이로 삼는 어류들이 풍부하다. 그래서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이야기하지. 당연히 여름엔 난류가 더 강하겠죠? 겨울에는 한류가 더 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조경수역이 자, 위치가 좀 변할 수가 있는데 자, 조경수역을 조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름에는 난류가 강하기 때문에 밀어 올리는 힘이 더 크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경계가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경수역은 여름에 난류가 강하니까 북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한류가 강하겠지? 위에서 내려오는 흐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조경수역은 좀 더 남쪽,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남하하게 된다. 한류가 강하니까.